안녕하세요. SGM CEO 김승현입니다. 저희는 10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큰 조카가 저보다 나이 2살이 많아요. 막내로 태어난 데다가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많을 때 저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57세, 엄마는 44세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시골에서도 사셨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같이 외부에 나가면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이었고 시골이었고 또 없이 살아가지고 이쁨을 많이 받았다기보다 그냥 언니들 손에 키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가르치지를 못하셨어요. 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가르쳤으면 다 뭐 한 자리씩 했을 건데, 이제 배움이 짧다 보니까 제가 배움이 제일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그냥 옛날 시골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한의원에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갖고 한의원에서 이제 그 탕제 뭐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병원 쪽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한의사가 뭐 이렇게 오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내려주시면 한문으로 된 거 보고 약재를 제가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려서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천안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순천향 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비인후과 병동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 간호사들은 맨날 뭐 보면은 이게 좀 신입들을 많이 좀 태우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맨날 뭐 3교대 근무해.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외래 쪽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거기는 조금 티오가 없고, 그래서 그때 마침 천안에 당국대병원이 또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래의 꿈을 꾸고 갔는데 저는 중환자실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 첫날 이제 사망이 된 거예요. 그 중환자실 안에 이렇게 있는데 막 너무 무섭고 막 너무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은 사실 뭐 엄청 많이 다치시거나 아프시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됐죠. 그때 당시는 뭐 부모님이 워낙에 연로하시고 좋은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키는 그거가 또 부모님한테는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항상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살아있을 때 시집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셔서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해도 거의 70~80%를 부모님께 돈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혼자 자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어떤 꿈을 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관공서를 거래하는 그 인쇄 업체의 이제 그 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을 낮처럼 한 15년을 일했던 것 같아요. 관공서에서 나오는 모든 명함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홍보 브루셔까지 전부 다 하는 일을 했죠. 저희가 이제 관공서 쪽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위에 분이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업체를 교체가 된다든지 이럴 때 사실 큰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있었고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그 고정 지출로 인해서 그게 누적이 되고 또 뭐 새로운 업체를 찾지 못하면 그게 고스란히 회사의 타격으로 왔었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져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죠.
노후에 조금 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았던 것 중에 그래도 뭐 남편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을 따서 노후에 남편이랑 나랑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조금 했었죠. 저희가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무료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 거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나연우 점장님께서 또 피부가 조금 많이 안 좋으셨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신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이 프로필로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뻐지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계기가 이제 인셀덤 사업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쨌든 다른 곳에 인쇄소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간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인셀덤 사업이 정말 화장품 파는 사업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를 와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노후 생활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좀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노후는 정말 엄마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가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이런 저희가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나이 들어 갈 거고 일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선 돈이 나오는 그런 거를 구축하려고 사실 다가구 주택도 한번 사보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그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미쳤던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매달 용돈도 주지만 이제 매월 결과를 내는 거를 남편도 보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조금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지원해주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인셀덤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없고 뭐 그냥 남편이 좀 좋아하는 거, 애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맞춰주고 살다 보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를 안 하고 남편이 좋은 거니까 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셀덤 와서는 제가 배운 게 내가 행복해져야 남편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그거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힘들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그 시기가 이렇게 나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랑 만나는 파트너 분들이 물론 뭐 그 형편이 좋거나 원래 뭐 성공했었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힘든 분들을 보면 인셀덤 사업 자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삶이 바뀌었듯이 저희 파트너 분들한테도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복제를 해서 그분들도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